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혈압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자생한방병원 한방내과 송진영입니다. 네, 일단 고혈압에 대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정의입니다. 고혈압이란 이제 정상적인 혈압은 원래 수축기에는 120 그리고 이완기에는 80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성인의 수축기 혈압이 14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이제 저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정상과 고혈압 사이에 있는 그 정도는 이제 저희가 고혈압 전 단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고혈압이나 2단계 고혈압이라고 분류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 정상과 이제 고혈압 사이에 있는 전 단계를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에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까 140에서 90 이상이면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한다고 하였는데 한 번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 2번 이상 측정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유의해 주셔야 될 거는 혈압을 측정할 때 음주나 흡연 아니면 커피를 드시거나 뭐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정 상태를 조금 유지를 한 상태에서 고혈압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원래 고혈압이 아닌데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배그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을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돼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측정이 한계가 있으므로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제 고혈압을 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두 번 측정한 것만 가지고 고혈압으로 무조건 판단은 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혈압에 걸렸을 때 어떠한 증상이 있느냐 이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고혈압은 만성순환기 질환 중 이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질환이라서 최근에 또한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혈압은 비교적 증상이 없는 편이라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증상은 없는 편이지만 뇌중풍,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랑 관리가 요구됩니다. 일단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두통이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 그리고 이명, 그리고 현기증, 피로감, 심계항진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계항진이라는 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고혈압은 그 자체로 인한 증상보다는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과 고혈압으로 동맥경화가 촉진되어 나타나는 병발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고혈압 자체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뇌출혈이나 고혈압성 뇌증, 심부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혈관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혈관이 어느 부분에서 터지면 뇌에서 터지면 그게 뇌출혈이 되는 거고 이제 심장에서 터지면 이제 심부전이 되거나 뭐 심근경색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게 뭐 단순하게는 혈압만 올라가서는 코에서 터지면 코피가 나기도 하고 증상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혈관이 못 버텨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게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으로 동맥 경화가 촉진되어 나타나는 병발 질환으로는 이제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이제 관상동맥은 심장을 지나가는 혈관들인데요. 심장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심장에 이제 영양 공급이 안 되게 돼서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협심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심장이 심근경색이 나타나거나 하기 때문에 급사,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 뇌경색, 뇌에서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이제 뇌경색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초혈관 질환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또 혈압이 안 좋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신장 쪽에서 콩팥에서 신부전이나 신경화증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혈압은 1차성 고혈압이랑 2차성 고혈압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1차성은 저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이제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고 이제 염분 너무 짜게 먹는다든지 비만, 살이 찌던가 아니면 가족력, 유전이나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고혈압 환자의 90에서 95%,
대부분의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이제 1차성 고혈압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명이 고혈압이 있으면 이제 발병 확률이 30% 정도 되고, 양친이 모두 고혈압이면 발병 확률이 50% 정도로 상당히 유전과도 이제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성 고혈압은 이제 고혈압보다는 원래 앓고 있던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고혈압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신장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 약물, 뭐 피임약이나 항우울혈제, 아니면 진통제 등 같은 약물이나 쿠싱 증후군 같은 내분비 질환들이 이제 원인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전체 고혈압 환자의 이제 5에서 10% 정도 되고요. 이제 1차성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되게 혈압이 갑자기 나타나고, 혈압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의 위험 인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랑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조절할 수 없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저희는 다뤄야 되겠죠. 이제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에는 나이는 저희가 뭐 아무리 치료를 한다 그래서 나이가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요. 가족력, 저희가 이것도 뭐 가족을 바꿔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치료실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위험 인자는 무엇이냐? 이제 비만, 그리고 활동 감소, 즉 운동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염분 섭취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김치나 아니면 찌개 등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체중을 감량, 한 10kg 정도 살만 빼더라도 5에서 20 정도는 혈압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규칙적인 운동으로도 4에서 9 정도, 염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2에서 8 정도, 이제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2에서 4 정도,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8에서 14 정도의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혈압의 이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제 장기의 손상을 예방하는 겁니다. 보통 고혈압이 이제 증상은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지만, 보통은 이제 심장이나 뇌 쪽으로 장기가 손상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쪽으로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고혈압 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이나 아니면 그런 뭐 염분 제한, 식단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요. 이제 1단계 고혈압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제 2단계 고혈압부터는 고혈압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약물을 혼합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고혈압이 갑자기 확 이제 2단계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혈압 전 단계부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유의해야 될 거는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이 있거나 아니면은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등, 또는 이제 고위험군이나 당뇨, 만성 심질환 등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은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 하더라도 생활 습관 개선보다는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는 뭐 시아디즈나 아니면 이뇨제, 아니면 베타 차단제,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약물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고혈압 내과 질환을 갖고 이제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드리는 것을 위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물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약물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대쉬라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고혈압에 이제 쓰는 식단 치료입니다. 그래서 식단 치료랑, 그리고 체중 감소, 그리고 신체 활동, 운동, 그리고 절주, 금연 등이 있는데, 금연, 절주,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요법은 고혈압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전 단계 고혈압이나 정상 혈압을 가진 성인 모두에게도 고혈압의 예방을 위해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은 고혈압 치료에 대해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인데,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는데 치료를 굳이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이제 명확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혈압이 높으면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우리 몸에 이제 다른 장기들에도 손상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이 높으면 꼭 치료나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혈압을 일단은 조절을 해서 일단 조절이 되면 약을 끊어도 되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고혈압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목적은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해서 뭐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약을 끊을 때는 의사랑 상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약의 종류나 용량을 마음대로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절되더라도 꼭 병원에 가서 약을 끊어도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단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쉬 식사라는 것은 전곡류, 저지방, 단백질 및 유제품,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며 무기질 섭취를 증가시키고 염분 섭취는 감소시켜서 혈압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거친 곡류, 정제되지 않은 전곡류는 이제 많은 양의 칼륨과 섬유소를 함유해서 쌀밥보다는 웬만하면 잡곡밥을 드시고 곡물이나 시리얼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지방이 적은 이제 가금류나 생선을 섭취하시고 칼슘과 단백질이 많은 저지방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 시에는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기,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이런 거는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채소는 이제 샐러드, 나물, 생채, 쌈, 채소 등 맵기 두 접시 정도만 이제 섭취하시고, 과일은 간식으로 사과를 이제 반에서 한 개 정도 분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과일 먹으라고 했다고 과일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당뇨 위험하니까 과일은 이제 적당히 이제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가 생각보다 심장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견과류, 콩류, 씨앗에는 마그네슘,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이제 샐러드나 스프 드실 때 견과류를 충분히 곁들여서 적당량을 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줄이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소금 권장량은 이제 한 5g 정도, 한 작은 스푼 정도, 그 정도가 권장량인데, 염분이 이제 많은 음식을 자제하고 칼륨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시면 혈압 조절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감소인데요. 이제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한 5배 정도 높고, 체지방이 10% 정도 증가하면은 수축기혈압이 6, 그리고 이한기혈압이 4 정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비만한 사람이 체중을 10% 정도만 줄여도 혈압은 5에서 20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주 3회 한 번에 30분 정도의 속보 운동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체중이 줄지 않아도 운동 자체 효과만으로도 수축기와 이한기 혈압이 각각 5 정도 낮아집니다. 운동할 때에는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가볍게 그리고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주시고, 운동 후에도 가볍게 정리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 강도는 이제 서서히 높여가야 됩니다. 이제 그 의사들이 운동하라 그랬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갑자기 원래 안 하던 운동을 급격하게 하게 되면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가 올 수 있고 심장이나 이런 데 오히려 안 좋으니까, 항상 천천히 한 번에 30분 정도의 속보 운동이 좋다고, 빨리 걷는 운동이 좋다고 했지만 이게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으니까 한 최대 30분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천천히 개인에 맞게끔 뭐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은 10분, 천천히 늘려가서 꼭 30분 안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은 수축기에는 4.8, 이완기에는 이제 3.9, 뭐 4에서 5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효과는 특히 노인 환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에게서 흡연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흡연은 동맥 경화를 촉진시켜서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말초 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금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주. 음주는 이제 음주 당시에는 혈압을 조금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만성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은 보통 이제 허용되는 알코올 섭취량이 하루 28g 정도로 한 소주나 맥주 2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주는 이제 소주 2잔에 맥주는 반잔 정도. 그래서 근데 또 노인과 여성은 하루에 1잔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주 뭐 하루에 1잔 드실 거면 안 드시는 게 낫잖아요. 절주보다는 그냥 금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주중 횟수는 일주일에 2회 이내로 권장드리면서 이제 그 이상의 음주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잔 이하 드실 거면 그냥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 이제 성인 고혈압의 상당 부분은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서 혈압이 상승하는데요.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이완요법과 10분 이내의 명상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면증이 심하거나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함께할 수 있어서 이제 의사의 진찰이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뭐 명상이나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게 사실 명상법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이거 하려고 갑자기 뭐 요가를 하거나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좀 스트레스가 있다 싶을 때는 조금 10분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호흡을 그냥 깊게 들이셨다가 깊게 내쉬고 뭐 10분이 어려우시면 5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한의학에서는 현운이나 두통, 간화, 음허 등에서 이제 해당하는 변증을 통해서 이제 혈압을 낮추면서 증상을 부작용 없이 완화하는 데 치료에 목표를 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옛날 책들을 살펴보면 고혈압이라는 병명이 직접 기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통, 현운, 한강, 이명, 심계, 흉민 등 고혈압 관련 증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간양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간에 이제 이제 음의 기가 부족해서 양이,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혈압이 오르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등 그런 양의 증상들이 뜨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걸 치료할 때는 이제 간화나 음허 등에 이제 해당하는 변증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똑같은 고혈압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환자의 이제 증상이나 체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접근을 하게 되면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처방은 황련해독탕이고 뭐 바나백출, 천마탕, 돼지복룡안 등 여러 가지 처방을 통해서 관련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엄청 씁니다. 이거는 그 논문인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혈압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는데 침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한의학적인 실태 조사 논문이나 아니면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한의사들이 주로 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뭐 529대 518 거의 그냥 똑같은 범주로 침이랑 한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피를 빼거나 그런 방법으로도 한의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적인 방법으로 운동, 식이조절 관리, 상기요법, 해독요법. 그래서 운동이랑 식이요법은 그냥 어디를 가도, 그냥 병원을 가든 한의원을 가든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논문 내용인데, 이제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양, 원칙 자체가 양생법이라는 게 생활습관 개선이거든요. 이거를 통해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고,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약물을 거의 평생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간의 약물 복용이나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안요법으로 한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 자체로 인한 위험보다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이나 뇌혈관계, 신장 등에서 생기는 합병증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약물 외에도 오령산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뇨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양방에서 쓰는 이뇨제 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러한 약물들도 한방에서는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고혈압이라는 게 사실은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관리하셔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